재동포와 모국 간의 상호 발전을 위한 정치 참여와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동포와 모국 간의 상호적인 인식과 역할에 대해서는 크게 6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재동포와 모국이 상호 어떻게 인식하고 변화를 하였는가, 그럼으로써 모국은 법과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재동포의 문제에 대해서 대응했는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재외동포들은 어떠한 요구사항을 모국에 제기했는가, 특히 재동포와 관련된 다양한 행정적인 요구들, 법적인 요구들, 그리고 병역이라든지 세금 혹은 병원과 관련된 보험 등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재동포들의 정치 참여가 재외선거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한 재외선거의 양상도 알아볼 예정입니다. 주목할 사실은 한인들의 주력이 차세대로 이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인 차세대의 정치 참여 역시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한인들의 역할에 있어서 공공외교라는 측면에서 한인들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동포와 모국과의 상호인식,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법과 제도의 일환으로 인하대학교는 한국학과 재동포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재동포들에게 한국을 이해하는 심층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재동포와 모국 간의 상호인식과 모국의 법과 제도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동포들의 역할이랄까요? 정체성,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인식의 변화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의 지구화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 세계화로 인해서 사람들의 이동이 보편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머물던 사람들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됐고, 그들이 재외동포라는 것을 이루게 됐습니다. 또한 서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국가 간의 교류를 넘어서서 이 재동포와 모국의 구성원들과도 교류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원들이 교류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구성원들의 국적이라든지 정체성, 소속감, 이런 면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변화를 복잡화, 다양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나라의 국적이다, 혹은 내가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한국인으로서의 소속감이 강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재동포들이 혹은 이주민들이 모국과 거주국의 경계를 넘어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고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국과 이주국 사이 또는 거주국 사이에서 다양한 다중 정체성을 갖다 보니까 이들에 대해서도 역할에 대한 기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역할에 대한 기대는 모국에서 바라봤을 때의 재외동포들에 대한 기대도 있을 것이고요, 거꾸로 재외동포들이 모국에 갖는 기대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호 간에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가, 또한 그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상에서 어떤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외동포와 모국 간의 상호인식,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모국에서는 그러면은 재외동포들에게 법과 제도로서 어떠한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한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 재외동포들은 1860년대 이후에 국경을 면한 중국, 지금 현재 동북지방이라고 하는 만주, 간도 지역, 그리고 러시아의 연해주로 이주를 했고요. 1902년 이후로 미국 하와이 이민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해외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 결과 재외동포들이 100여 년 넘는, 15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거주국에서 나름대로 정착하면서 거주국의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역할도 하게 되고, 동시에 모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서 독립운동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탈냉전 시대라고 하는 1990년대 이후에 세계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주라는 것이 보편화되게 됐습니다. 그 결과 한국 사회에 있어서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외국인들 중에는 또 우리 재외동포들이 회귀한다고 그럴까요? 모국으로 다시 이주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바로 수십 년 전에 이민 갔던 사람들이 돌아온 경우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이주했던 분들의 후손들이 한국으로 돌아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가 모국과 재외동포 사이에 있어서의 상호인식, 관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외동포들이 모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모국 역시 그러면 우리 같은 민족으로서 재외동포들이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은 좋지 않을까. 그리고 모국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또는 법적인 그런 틀을 마련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모국 입장에서 본다면은 재외동포들의 정체성 인정, 모국으로의 입국, 거주, 국적에 대한 문제, 경제활동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특히 재외동포들의 권리 부여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마찬가지로 재외동포들 역시 모국에서의 활동을 위한 다양한 권리 보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재외선거와 같은 정치 참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재외선거는 재외국민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국민에 한정된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09년도에 도입이 된 재외선거제도, 이것은 재외동포가 거주국에서 정치력이 신장되면서도 동시에 모국으로 귀환하면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새로운 현상에 맞춰서 재외동포의 정치적 참여를 확대하려는 논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치적 참여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 새로운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재외동포와 모국 사이의 상호인식과 제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국에서는 재외동포들을 위해서 제도적인 틀을 여러 차례 마련했습니다. 1997년에 재외동포 재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재외동포 재단을 만들었고요. 1999년도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재외동포법을 만들어서 재외동포들이 모국에서 출입을 하고 취업을 하고 또 법적 지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2009년에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재외선거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럼으로써 재외 국민들이 한국의 정치에 참여하는 참정권의 실현, 정치 참여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외동포들에 대한 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담당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해야 된다는 요구도 나와서 이것을 따라서 재외동포 재단도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계화 시대에 모국과 재외동포들의 상호 인식에 따라서 그 인식이 변함에 따라서 그것은 법과 제도의 변화로 이어졌고
특히 재외동포들이 모국에 여러 요구를 하게 되면서 그 변화를 이루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에 따라서 우리가 많은 면에서의 법과 제도가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변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해외에서 모국에 대한 정치 참여라고 하는 면. 그러니까 동포들이 모국인 한국의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해외에서 거주국의 정치에 대한 참여입니다. 이민을 간 나라의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거주국의 정치에 대한 참여를 통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높이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모국으로 들어와서 국내의 정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탈냉전 시대 이후에 특히 21세기 들어와서 국내 거주 동포가 많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모국과 해외 동포 사이에 정치 참여는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모국에 대한 정치 참여가 첫 번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재외 선거권 부여가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09년도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재외 국민들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국민인데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재외선거권의 부여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해외에서의 모국의 정치 참여는 다양한 형태의 기여로도 나타났습니다. 또는 기부, 투자 이런 것을 통해서 재외동포들은 한국의, 모국의 정치 또는 경제에 참여함으로써 해외에서의 모국으로의 참여를 높여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정치 참여의 두 번째는 거주국에서의 정치 참여입니다. 이 거주국에서의 정치 참여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주국에서 소수민족으로서 또는 거주국의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민자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거주국에서 정치 참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먹고 살기가 힘들고 바로 정착하기가 힘들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LA 폭동 사태에서 봤듯이 거주국에서의 정치 참여가 없다면 권리적인 신장 면에서 역량을 강화하는 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재외동포들은 이주 초기에 있어서의 무관심에서 벗어나서 거주국에 있어서의 정치 참여를 활발하게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모국 역시 거주국에서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한다 하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세계화 시대에 나타난 한 특징입니다. 모국으로 귀환한 재외동포들의 국내에서의 정치 참여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모국으로 귀환한 국내에 있어서의 재외동포들의 국적이 외국적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 참여가 활발하지는 않은 차원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러한 재외동포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2022년 기준으로 현재의 법과 제도 면에서 중앙과 지방에서 다양한 차원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의 법과 제도를 통해서 이들의 정치 참여, 특히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정치 참여와 연관된 내용들, 그리고 특히 지자체에서의 현장과 맞닿는 정치 참여에 대해서 다양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외동포들에 관련돼서 법과 제도는 다양한 측면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사실상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를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들이 국내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외교부가 가지고 있는 재외동포 재단법 같은 경우는 해외에 있는 외국적 동포를 포함하는 재외동포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인 또는 거주국에서의 참여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법 역시 그렇습니다. 고려인 동포들의 합법적 체류 자격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해외에 있는 고려인 동포들이 그 거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육부가 행하고 있는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거주국에서의 재외국민들이 한국어라든지 또는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거주국 법률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외국적 동포가 아닌 재외국민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다양한 법과 제도가 발달해 왔습니다.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외국민을 위한 영사조력법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외국에 있지만 재외동포, 재외국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영사적으로 조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국내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국내에 있어서도 다양한 형태로 국내에 와 있는 동포들에 대해서 지원함으로써 정치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법률들이 나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외동포들에 대해서 모국과 재외동포의 상호인식이 변화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은 여전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화 시대에 21세기 들어와서는 재외국민에 대한 법과 제도는 점차 완비되어 가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외국적 동포에 대해서는 외국적 동포들이 거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주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한국어라든지 한국 문화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외국적 동포들이 거주국에서의 정착 또는 정치적 권리를 좀 더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이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한국의 국내법으로서 실제적으로 정책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국내 체류 외국인이라든지 체류 동포에 대한 지원은 여성가족부라든지 고용부 또는 법무부 등 중앙부처는 물론 지방자치체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법적 제도적인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가 동포와 모국 간의 상호인식이 개선되면서 동포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고 또는 모국의 기대를 반영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처럼 현재도 변화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과 제도의 변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국과 동포 간의 상호인식의 변화를 반영한 것뿐만 아니라 동포들의 한국 사회에 대한 정치 참여를 또한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치 참여가 높아질수록 동포들의 권익도 신장되고 또한 동시에 모국의 동포들에 대한 역할 요구도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